황제 폐하를 시해하려던 대역죄인 박진을 추포해왔소이다. 금오대로 박진을 끌고 간 강감찬은 이 자를 당장 옥에 가두게 하라 말했고, 드디어 김웅과 최질발람 무리들의 배후를 끝장낼 수 있다는 생각에 다행이라 여기며 금오대를 나오려던 순간 금오대의 한 관리가 강감찬을 불러세우며 묻길, 그런데 중추사나리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사온데 이 자가 폐하를 시해하려 했단 증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라면서 박진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여 강감찬을 황당하게 만들었는데요. 김웅과 최질이 세운 금오대는 앞서 있던 어사대를 대신하여 세워진 기관으로 관리를 규찰하고 탄핵을 맡아보는 관서로 박진의 죄를 소상히 밝혀내는 것이 자신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건만 그것을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강감찬에게 증자를 찾아오라 말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강감찬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하길, 그자의 오른쪽 어깨에 난 상처가 증자로 과거 폐하를 시해하려던 자가 도망을 치다가 오른쪽 어깨에 화살을 맞는 장면을 목격한 자들만 여럿이오. 증자와 증인이 확실하니 그런 의심은 접어두고 이자의 남은 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데만 노력을 하는 게 옳지 않겠소? 강감찬은 이때까지만 해도 금오대가 어사대를 급하게 전복시키고 급조되어 만들어진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제 기능은 하면서 굴러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박진을 벌하라 믿고 맡겼던 것이었는데, 어쩐지 금오대의 하급 관리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박진이 금오대 관리에게 자기가 여기에 갇혀있단 소식을 최질 상장군에게 전해달라 말했고, 마침 최질 또한 이미 박진의 소식을 듣고는 급히 금오대로 달려오는 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 박진이 잡혀있는 것을 본 최질은 놀라서 강감찬에게 화를 내며 지금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뭐하는 짓이냐고 역정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강감찬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말하길, 지금 상장군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소. 대역죄인을 감싸고 그를 벌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대역죄를 짓는 것과 같소. 그러자 최질은 이미 금오대가 자기 손에 있는데 대역죄를 진다고 해서 나를 어떻게 벌할 거냐며 강감찬을 조롱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박진은 조금의 처벌도 받지 않고 이번 일을 무사히 넘기게 되어 강감찬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강감찬은 부인으로부터 나대지 말고 무인들의 눈밖에 나지 말라는 당부를 들었고, 최질같이 눈이 뒤집어진 사람을 사람처럼 상대해봤자 일만 커질 것 같아 간신히 인내심을 발휘하며 참고 있던 건데, 이번에 박진을 감싸고 도는 최질을 보면서 강감찬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강감찬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길, 당장 동북면에 있는 이자림과 도용수에게 최정의 군사들만 데리고 개경으로 오라 전하게. 강감찬의 명을 받든 신하는 놀란 목소리로 설마 군대를 일으키려는 거냐 물었고, 강감찬은 어찌 감히 군대를 일으키겠냐며 그저 개경성을 단단히 수비하기 위해 일부 군사들을 더 데려오는 것이라 둘러댔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어요. 더 이상 무관들의 칼 앞에 약해지지 않기 위해선 최소한의 병력이라도 있어야겠다 생각했고 급하게 이자림과 도용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강감찬의 명을 받은 도용수는 최정의 군사들을 선발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에는 충주에서 온 한 군사도 있었는데 그자는 원래 충주 유력 지방 호족의 아들로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부상을 심하게 당해 다른 대부분의 군사들이 고향에 돌아갈 동안 돌아가지 못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고,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는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자취를 감춰 어쩔 수 없이 다시 군대로 복귀한 박진의 아들이었습니다. 도용수는 고향 이야기를 술술 말하는 그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 이름이 박진이란 것을 기억해 두었어요. 당시 박진의 친아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박진 친아들의 몸종은 친아들이 큰 부상을 입어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자기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친아들 곁에서 머물며 전쟁터에 있다가 도저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홀로 충주로 내려간 것이었는데요. 친아들의 시신조차 거두지 못하고 갔다가는 박진에게 맞아 죽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원을 알아볼 수 없는 목이 없는 시체 하나를 거두어 그게 박진의 친아들이라고 거짓말한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박진은 현종이 충주에 내려오자 복수를 하겠다며 현종의 무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대패한 뒤 집에서 치료를 받다가 거란군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현종에게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져 전 재산을 처분한 뒤 충주를 떠나 다른 고을의 터를 잡게 되었고, 그렇게 뒤늦게 고향에 돌아온 박진의 아들은 박진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게 되어 둘은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마치 하늘이 어떠한 운명을 이끌 듯 두 부자를 개경에서 다시 만나게 하였습니다. 개경에 도착한 이자림은 엉망진창인 개경성의 상황을 보고 탄식을 하였고, 무관들의 횡포를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동북면에서 무관들의 횡포에 지겹게 당해서 무관들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잘 아는
이자림은 강감찬에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강감찬이 이자림보다는 모든 면에서 한 수 앞서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무관들을 직접 상대해본 경력은 이자림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강감찬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마침내 김웅과 최지를 일거에 처단할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으니 바로 무관들을 안심시켜 술을 먹인 뒤 일거에 처단하는 방법이었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도영수는 이자림과 강감찬이 그들을 안심시키며 남은 무리들을 처단하는 역할은 자기가 맡고 싶다고 자청하며 나섰고 그때 무관들을 처리할 군사들도 직접 동북면 최정예 군사들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강감찬의 오른팔인 이자림이 책략가라면 왼팔인 도용수는 행동가로서 무신들을 제거하겠다는 강감찬의 전략은 착착 진행이 되기 시작하였고 무신들을 일거에 제거할 장소로는 서경의 장락궁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림이 먼저 가서 준비하였고 무신들의 뒤를 도용수와 박진의 아들이 포함된 최정예 군사들이 미행하기 시작하였죠. 그렇게 박진의 아들은 자기가 그리워하던 아버지가 자기가 죽여야 하는 장락궁의 무관들의 배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장락궁으로 향하기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잠든 아버지 박진을 발견하게 되었죠. 김웅과 최지를 비롯한 무관들의 횡포와 이를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 인물의 안 좋은 소문에 대해 누누이 들어왔고 이들을 제압하러 군대까지 일으켜왔던 박진의 아들은 그 배우가 아버지임을 알고 깜짝 놀라들었던 칼을 들고 마치 얼음 동상이 된 것처럼 서 있었어요. 그때 술에서 살짝 깬 박진이 슬쩍 눈을 떠 앞을 보니 죽을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칼을 들고 서 있었고 박진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진의 아들은 흐느끼면서 말을 하길 도대체 왜 그러신 것이옵니까? 왜 아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고려를 이리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명주를 스스로 단축하신 것이옵니까? 아버지, 이만 형님 곁으로 가셔서 영면하시옵소서. 그렇게 박진의 둘째 아들은 칼을 높이 들어 박진의 목을 칠 수밖에 없었고 박진은 꿈에도 그리워하던 아들의 손에 죽는 비통한 죽음을 맞게 되면서 자신이 지은 업보대로 마지막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